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2012년 12월 14일) 12월 14일 그날은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최초로 이긴 날이었다. 그리고 또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였다. 12월 14일은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국정원의 IP를 확보한 날이었다. 12월 14일은 행정고시를 합격해 첫 직장으로 안전기획부 현 국정원을 다녔었던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날이었다. 12월 14일은 박근혜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문제가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라는 기자회견을 한 날이었다. 12월 14일은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부산 진구 서면 거리에서 NLL 관련 국가정상회담록을 손에 들고 읽었던 날이었다. 12월 14일은 국민의 여론이 문재인 후보에게 돌아섰다는 것을 저들이 확인한 날이었고, 12월 14일은 경찰이 국정원의 범죄를 찾았다 덮은 날이었고, 12월 14일은 저들이 국가정상회담록까지 사용해 선거를 뒤집으려고 안간 힘을 썼던 날이었다. 12월 14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어버렸다. 내용의 대부분의 글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음을 밝혀둡니다. 라고 지금 읽은 글은 저희 페이스북 친구 김성회님의 글이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대한민국 시각으로 오후 2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2시간이죠? 네.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들 위주로 1부에는 방송을 하고요. 2부, 그러니까 3시부터는 그날의 초대 손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화요일에는 가수 박강수 씨 모시고 함께 합니다. 자, 첫 곡으로 함께 나눴던 중년시대의 걱정원 걱정가. 걱정원이 어딘지 아시겠죠? 중년시대. 궁금하시다고요? 물론 소녀시대의 패러디겠죠. 네. 그리고 아저씨들입니다. 아저씨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윤선혜라고 하는 그런 가수, 민중가수, 팬카페에서 자생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연령대도 지금 전부 다 40대일 겁니다. 예, 중년시대. 우국충정으로 만드는 비가, 슬플 비자 쓰는 소강호 스타일이라고 흥얼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가사를 한번 다시 음미해볼까요? 조상님들 굽어 살피시는 여기 한반도 남녘엔
지금 상당히 골 때리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군요. 음지가 그리 좋더냐, 두더지가 따로 없구나, 선글라스에 목도리까지 덥지다는 건지. 정의를 지키려고 종북 세력 몰아내려고 손가락만 까닥까닥 나리들이 무슨 댓글을 알바더냐. 나 원참 쪽팔려서 멘탈 붕괴 직전이네요. 제발 제정신 좀 차리고 제자리에서 나라 위에 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국정원 걱정가였습니다. 구수하죠? 구수하면서 약간 슬픈 멜로디에 참 웃을 수 없는 그런 가사. 그렇죠.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2월 14일에 그 기막힌 일들. 원래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만 쭉쭉 문재인 후보가 치고 올라와서 12월 14일에는 한국일보 여론조사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여러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중에서 우리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고 그걸 저들은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쌩 깐다는 거죠. 그냥 밀고 간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물처럼 바람처럼님, 임정득의 노래에 대한 대단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군요. 사운드클라우드.com 검색하시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검색해서 연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중가수라는 장르라고 하나요? 이제는 80년대 말, 이 민중가수라는 이름이 80년대 말에 처음에 등장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민중가요란 노래는 있었지만 민중가수란 건 없었죠. 왜냐? 다들 학생일 뿐이죠. 또는 노래패일 뿐이지 민중가수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민중가요를 부르면서 먹고 살겠다. 직업으로 살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없었죠. 1980년대에 각 학교에 대학교에 노래패들이 있었죠. 그리고 87년 7, 8, 9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노래패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투쟁의 현장에서 또 집회 현장에서 또는 결의를 다지는 곳에서 또는 문화행사에서 맹활약을 하였죠. 그리고 대학가에서는 대학가 노래패가 있었고 대신 각 대학을 대표하는 그런 노래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세대 울림터에는 안치환, 서울대 메아리에는 윤선혜, 고려대학교 노래월에는 김영남, 뭐 이런 가수들이 유명했었죠. 가수란 이름보다는 하구란 이름으로 불려졌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안치환 씨가 솔로로 데뷔를 하고 김영남 씨는 90년대 초에 전대협 노래단 준비위원회를 거쳐서 솔로로 데뷔합니다. 윤선혜 씨는 노래패 새벽에서 오래 활동하다가 또 솔로 활동을 하죠. 노동판에서는 류금신 이런 분들이 솔로로 데뷔를 하죠. 그리고 노래패들, 노래패 꽃다지. 노래패 꽃다지는 노동자 노래단과 연세대학교 노래패인 울림터의 예비역들. 그래서 예울림인가요? 하여튼 이 예울림과 노동자 노래단이 합쳐서 92년에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진주의 맥박이니 하는 이런 또 부산의 그 노래에 나오너라. 나중에 좋은 친구들 뭐 이런 노래패들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각 대학에는 90년대 초에 서청년 노래단에서 조국과 청춘이라는 노래패가 생기고요. 또 저쪽 어디입니까? 한반도라고 하는 남청년 노래패가 생기고 또 경기도에는 천리마 이런 노래패가 생깁니다. 또 PD 진영이라고 하나요? 노래공장이라고 하는 김호철 씨가 이끌던 그런 노래패도 활성화됩니다. 92년 대선을 기점으로 민중문화가 그 운동이 좀 쇠퇴하는 기미가 보이면서 문화운동도 눈에 띄게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노래패들이 없어지기도 합니다만 음악을 가지고 전망을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가수들은 오히려 그때부터 팀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팀이 해산되면서 음악에 역점을 두죠.
그런 식으로 해서 노차사, 노래마을 이런 프로팀들은 살아남게 되죠. 예. 음악에 역점을 두는 그런 팀들. 몇몇 팀들이 살아나오면 대중판에서 살아나오면서 노차사 출신의 안치환, 건진원, 김광석 이런 분들이 솔로로 활동을 하고 노래마을 출신이라고 한다면 이정열, 이지상 그리고 저 손병희 이런 사람. 꽃다지는 지금 현재 서기상, 윤미진, 조성일 씨가 최근에 음반 작업을 마쳤고요. 노래패 우리나라도 90년대 말에 결성을 해서 학생 노래패였는데 그 노래패가 2군데 정도가 합쳐갖고 노래패 우리나라로 이렇게 결합하면서 그 멤버들 중에 지금 팀 활동과 솔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솔로 가수들이 있어요. 이광석, 백자, 달로와, 한선희, 이혜진 모두 5명의 가수들이 각자 솔로 앨범들이 한두 장씩 있군요. 네.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년시대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가수로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계속 민중문화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들. 그리고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점이라고는 할까요? 좋게 얘기하면요. 네. 그 사이에서 이번에 시국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런 노래를 작곡을 해서 발표를 한 거죠. 예. 임정덕 씨 같은 경우는 좀 늦게 2000년 이후에 저는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다 보면은 연영석 씨, 지민주 씨 같은 또 박준 씨 같은 노동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가수들이 계시죠. 박준 씨 같은 경우는 80년대부터 이미 명동성당 앞에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을 하는 분이었고 명동성당 청년회 명청이라고 하죠. 거기서 문화활동을 하셨던 분. 지금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또는 장애 활동가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계십니다. 연영석 씨는 원래 미술가였고요. 그 유명한 조각가 구본주 씨의 친구였습니다. 문화 조직 활동을 하다가 가수로 전향해서 3장의 음반을 내고 역시 민중가수인 노동가수인 지민주 씨와 결혼을 해서 지금 애를 낳고 살고 있는 또 생활인이기도 합니다. 물처럼 바람님처럼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노래하는 사람 임정덕의 턴오버를 들을까요? 들어봅니다. 형님 재원이에요. 재원이에요.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든 형님을 잘 모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 중이었는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형님께서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할 생각이 오니 오해를 꼭 풀어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세요. 형님 재원이에요. 풀어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세요. 재원이라고요. 그래, 네 소문이 무성하더라. 네, 임정덕의 노래에 이어서 짧은 노래 경문 그리고 형님 재원이에요. 2곡 듣고 오셨습니다. 임정덕. 그래요. 스타일이 좀 모던하죠? 컴퓨터 반주로 해서 전통적인 투쟁가 스타일의 그런 노래가 아닌 뭔가 발랄한 느낌. 그런 거 있죠. 이무리한 행진곡이란 노래, 그 노래예요.
그 노래가 사실은 80년대 행진곡 투쟁가 스타일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그러니까 단조풍이에요. 단조풍의 노래들 느리게 부르면 한없이 장중합니다. 슬프기도 하고요. 그러나 빠르게 부르면은 슬픈 가운데서도 힘찬 묵직한 그런 그 느낌이 오죠. 네. 이미란 행진곡의 효시였고요. 선봉에 서서라던가 이런 노래들 마이너 계열의 그런 투쟁가들 유행했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것이 87년 789 투쟁, 노동자 투쟁 이후에 그 쉽게 얘기하면 뽕짝 스타일의 그런 파업가라던가 단결 투쟁가라던가 그런 깃발가라던가 김어철 씨가 그 만들었던 그런 투쟁가들이었습니다. 당시 생산직 아저씨들,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죠. 복잡한 가사가 아니고 복잡한 선율도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그런 가사들. 그러니까 학생들, 먹물들이 쓰는 그런 거창한 단어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노동 현장에서 쓰는 그런 단어에다가 그 노래도 친숙한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그런 트로트 뽕짝 스타일이었죠. 닭똥집이 벌벌벌 닭다리 덜덜덜 뭐 이런 가사라던가요.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네, 지키련다 동지의 약속. 해골이 두 쪽 나도 지킨다. 이런 가사들. 동트는 새벽 밝아오면 붉은 태양 솟아온다. 피 맺힌 가슴 분노가 되어 네, 이런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이런 노래들. 가사만 들어도 피가 끓는, 가사만 들어도 읽어도 평소에 쓰는 말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살아 움직이는 언어였죠. 그런 것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임정득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어법으로 이렇게 미중가요를 개성하고 계시군요. 연영석 씨 같은 경우도 참 주목할 만합니다. 이분은 원래 음악을 하던 분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중음악을 원래 하던 분이 아니라 미술을 하던 분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형적인 민중가요 어법에서 벗어나 있어요. 자기 꼴리는 대로 하죠. 그리고 유로 댄스 있죠? 네,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 이럴 때 그 당시 언어로 닭장, 디스코텍 이런 데를 많이 가셨대요. 유로 댄스 스타일의 그런 리듬, 장자기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곡들이 많았죠. 그래서 독특한 질감이 있었습니다. 생방송 게시판 가볼게요. 자, 홍유리님께서 박근혜 오촌의 화려한 사기 행각, 시사인의 주진우 김은지 기자의 오촌 조카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도피 중인데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를 벌였고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고 청와대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다고요. 참 이런 전 근대적인 스타일의 사기, 내가 높은 사람을 아는데 하면서 더군다나 청와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식의 사기는 버리지 말아야 되고 속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식의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징해야 되고 말이죠. 처벌해야 되고. 흥얼님 그렇죠. 소우강호 스타일. 보성님께서 방화대교 공사 현장 상판이 무너져서 2명이 사망했다는 속보요. 아, 참. 안전불감증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툭하면 지진 일어나고 해일 일어나고 화산 폭발하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가 돼요. 예. 자전거 타고 갈 때도 애들이 자전거 타고 갈 때도 헬멧을 쓰고 다니고요. 지진 대피 훈련 하고 예.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덜하죠. 공사 현장에서도 필히 적어도 1명 이상은 안전모를 쓰고 아무리 작은 공사 현장이라도 야광봉 같은 거를 켜고서 교통 통제를 하고 사람들 안내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가자동님 노래가 막걸리집에서 한잔하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정감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중년시대에 걱정원 걱정가 듣고
말씀하신 거죠. 윤선의 강매를 듣고 싶으시다고요. 강매는 강매하다 할 때 억지로 파는 거는 강매가 아니라 강의 매화, 나무 이걸 얘기한 거 아닐까 싶어요. 임정득님의 노래를 들을 수는 없을까 해서 물처럼 바람처럼님 국민TV에 보내주시면 고맙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 민중가수들 중에는 이 정식 유통하는 그런 음원 사이트 멜론이니 벅스니 이런 데 등록을 안 하셔갖고 들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일정하게 그런 그 저작권 협회에 돈을 내고서 그리고는 음악을 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방송, 팟캐스트로 들을 때는 재방송, 다운받아 들을 때는 그 음악에다 빠지는 거고요. 대신 저작권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노래들은 다 살립니다. 예. 자, 지금 생방송 게시판을 계속 소화하고 있습니다. 윤선의 강매는 사실 윤선혜 씨의 작품이 아니라 김의철 선생의 곡이죠. 불행아, 군중의 함성 이런 곡을 쓰신 윤선혜 씨는 80년대 중반에 운동권의 디바 같은 그런 느낌. 디바란 말이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청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였어요. 그분이 곡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런 생각합니다. 김지원님, 진보방송에서 유일하게 크리미하면서 그 속에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타일. 제 목소리가 크리미하다는 겁니까? 네, 닭살이 돋지만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도 닭살이 돋아요. 네, 고맙습니다. 휘트니 휴스턴 곡 중에 신청하신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청곡은 옆에 쭉 걸어놓고 네, 어떤 때는 제 재량에 어떤 때는 문희정 아나운서의 재량에 맡겨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천누님, 박강수 씨를 기다리고 계시군요. 수한 55, 55입니까? 네, 반갑습니다. 당찬하루님, 건강 잘 챙기시라고요. 솔직히 여름엔 술만 조심하게 먹고 그래도 좀 건강 차리는 데는 지장 없을 텐데요. 그놈의 술이 왼수죠. 계엄령 개정을 들먹이며 이젠 잊었던 계엄을 들고 우리야 멀지 않다는 위협을 하는 걸 보니 형님 재원이에요. 그래요. 김재원 의원 이런 식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나요? 정말 살떨립니다. 예. 광해서님, 네, 강매. 지성과 함께 야성이 갈수록 아쉬워진다고요. 윤민석의 경문 함께 들었습니다. 루타님. 물처럼 바라님. 네, 임정동 노래. 네. 소녀님, 네, 형님 재원입니다. 함께 했어요. 국정조사를 쉬고 휴가에 들어가는 국회처럼 저도 휴가를 즐기며 출첵합니다. 휴가를 즐기면서 출첵을 하시니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또는 그렇죠. 본분을 잃지 않으신 건데 국회의원이라는 나부랭이들이 휴가를 핑계로 국정조사 며칠 남지도 않고 제대로 해지도 않은 국정조사를 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요구를 정말 퍼붓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워지려고 그러네요. 흥분하면 안 됩니다. 야로님, 귀함 넣고 출첵한다고요. 레오님, 고맙습니다. 경문 노래 갖는 주소라고요. 경문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요. 음원을요. 가온가라님, 형님 저예요. 함께 들었어요. 유민석 씨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나영 아빠님. 작년에 부인이 암투병 중이라고 치료의 마련을 위해 동료들이 콘서트 하신 걸로 아는데 좀 쾌차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콘서트 지난 10월 달이었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품앗이를 했었고 상당히 그 재발한 거였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은가라고 했습니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고 간호한 끝에 퇴원해서 지금은 집에서 투병 생활하고 계십니다. 유민석 씨의 형수. 그 유민석 씨는 간호하느라고 일체 음악 활동을 중지했었습니다만 지금 영등포 쪽에 지인들의 호의로 사무실 한켠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놓고 곡을 다듬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최근의 그 소식이고요. 실은 며칠 전에 제가 출연 섭외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나와서 지나친 겸손을 보이시더라고요. 자기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제가 음악을 자기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 마시라고. 예. 좀 형편이 나아지시면 꼭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는 김호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철 씨는 지금 아버님을 간호하신다라고 매우 지금 경황이 없으셔서 그게 좀 호전되면은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김호철, 윤민석, 남들이 얘기하는 민중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김호철, 윤민석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란 행진곡이 우리나라 애국가가 되었으면이라고 수한 55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많이 정이 들고 수십 년 동안 국내 우리 사람들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한테도 남아있습니다만 이 노래가 그 친일혐의가 많은 분이 만든 노래다라고 하고 또 여러 음악적으로도 이러저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이민이라는 행진곡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노래가 과격하지 않냐고요? 그 과격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남을 때려 부수느라고 과격한 게 아니라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결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국가 라마르세이즈 같은 경우는 살벌합니다. 그 가사만 봐도 뼈와 살이 튀기고 피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래도 열심히들 부릅니다. 심지어는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라는 노래 전주에 쓰이기도 했죠. 빰빠밤빰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 여기까지가 프랑스 국가고요. Love, love, love 이게 이제 All You Need Is Love 나가는 거죠. 존 레논이 왜 All You Need Is Love 앞에 프랑스 국가를 차용했는지 인용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요 그만큼 널리 사랑받는 음악입니다. 그에 비하면 임유란 행진곡 얼마나 좋습니까?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원래는 앞서서 가나니인데 앞서서 나가니로 요즘 다 부르죠.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이렇게 가는. 네.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요. 자, 음악을 듣고 올까요? 네, 어떤 걸 들을까요? 윤선혜의 강매부터 들을까요? 강매였습니다. 뭐라 그러나요? 좀 러시안틱한 그런 느낌이 있죠?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네. 러시아의 음악들. 70년대, 80년대 초에 운동권 학생들에게 러시아 음악도 즐겨 사랑을 받았죠. 기러기 같은 노래 또는 봉기가인가요? 노래 부르세요 이런 노래 또는 스텐카 라친 이런 노래들. 스텐카 라친 같은 경우는 한 300~400년 전에 농민 반란을 이끌었었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죠. 스텐카 라친은 잡혀서 처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중들 가슴에 살아있다고 이렇게 계속 전래되어 오는 마치 우리에게 장길산이나 홍길동 그런 임꺽정 같은 사람들이 민중의 영웅으로 계속 살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자충수님께서 이한님은 얼마 전 5월달에 지난 5월달에 뭡니까? 5월 가요제 광주에서 열린 5월 가요제 거의 사회를 봤습니다. 네. 그렇죠. 말트집 때문에 생난리 났었죠. 그때 전원책 변호사였나요? 예, 버럭 화를 내면서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물론 뭐 이한 씨가 신중하지 못한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화를 낼 정도는 꼭 그래야 되는가 뭐 그런 느낌이 있었죠. 빅뱅 지 드래곤의 그 새끼 다음 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뭔가 좀 강매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강수님 찾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윤민석의 그 새세대 청춘송가 또 민주승리가 이렇게 신청하신 분도 계신데, 민주승리가 같은 경우는 원래 항암승리가인가요? 예, 그런 노래. 아주 올드 스타일의, 오래된 스타일의 그런 투쟁과 비슷한 그런 거였죠. 예. 그리고, 오늘 팟캐스트에서 EJ에서 문익현 목사님 편을 듣고 새세대 청춘송가 신청하셨다고요. 이 노래는 유민석 씨가 90년대 초에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그 감옥에서 쓴 그런 곡들 중에 한 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국가 청춘이 자신의 앨범에 수록을 했고요. 유민석과는 몇 가지 실험. 여기서는 유민석 씨는 락 스타일로 편곡을 해서 곽주림 씨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곽주림 씨는 바로 유민석 씨의 나중에 부인이 된 양은경 씨와 더불어서 둘이서 듀엣, 둘 다 조국과 청춘 출신이었습니다만 듀엣을 준비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지드래곤의 그 새끼. 네, 그거 듣도록 하죠. 우연히 길을 걷더니 남 잘 봤어. 혹시나 했던 내게 감이 맞았어. 네가 준 반지를 빼고 한쪽엔 팔짱을. 예, 지드래곤의 그 새끼 들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제가 좀 뭐라 그러나 조금 저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2시에서 4시에 제가 방송을 합니다. 2시에서 4시는 실은 그 인터넷 방송, 라디오 방송으로는 썩 좋은 시간이 아니죠. 청취율이나 이런 걸로 따져보면은 뭐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생활 패턴으로는 저한테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녁에 공연을 해야 될 때도 4시에 방송 끝나면은 이렇게 준비해서 서울 시내나 수도권이면 느긋하고 뭐 저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가기에도 가까운 데 있고요. 김포. 그리고 서울역 가갖고는 빠른 기차 타면은 저녁에 행사 웬만하면 할 수 있는데 선곡이죠. 그리고 이야기. 과연 이 시간에 이 시각에 그 국민TV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조합원 동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들도 연령대가 다르고 남녀노소 네, 여러분이 계실 테고 음악 취향도 다를 거란 말이죠. 제 취향을 강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디까지나 조합원 여러분들의 신청곡 위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곡들이 많이 있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이렇게 짝짓기를 해갖고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민중가요를 많이 틀고 그럴 때는 가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것도 저는 방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많이 트는 건 좀 지장이 있나, 예. 부담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일본 음악을 트는 것도 불쌍하겠다 해서 일본 음악을 튼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 입장이라던가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뭐, 그렇죠. 그리고 어느 특정한 세대, 예를 들면 제 나이에 많이 들었었던,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음악들 위주로 가면은, 뭐, 저는 쉽게 얘기하면 방송을 날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옳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녀노소를 다 아울러야 되니까. 예. 그리고 요즘의 새로운 곡들, 저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곧 죽어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새로운 곡들, 새로운 가수들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의 곡들도 찾아보면 좋은 곡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꼭 TV에 나오는 그런 방송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G 드래곤의 그 새끼를 선곡을 했습니다. 자, 에릭 클랩튼의 곡을 이제 저는 걸어놓고 있습니다. 에릭 클랩튼은 참 묘한 사람이죠. 40년대 중반생이죠. 45년생인가 대강 그런 것 같은데 사춘기 시절에 여자도 안 만나고 데이트도 안 하고 기타만 쳤다. 여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백인의 기타를 친 게 아니에요. 백인 스타일이 아니고 흑인 기타리스트들이 좋아서 흑인 스타일의 곡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스를 연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루스, 흑인의 음악은 백인들은 깔보 왔었습니다만 점점 흑인 음악을 좋아하게 돼갖고 수요가 많아졌어요. 근데 대놓고 즐기지 못했는데 체면이 있으니까 백인들이 흑인의 음악을 들고 나오니까 백인들이 마음 놓고 대놓고 즐기는 겁니다. 대놓고 음반을 사고 콘서트장에 가고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비킹이라든가 또는 티본 워커라든가 뭐 이런 흑인 블루스의 선구자들 그분들이 깔아놓은 그런 바탕에서 그들의 음악을 듣고 성장했던 에릭 클랩튼이라든가 게리 무어라든가 또 스티비 레이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블루스를 연주할 때 백인들은 열광한 거죠. 그게 과실은 그 백인 뮤지션들이 딴 겁니다. 자, 에릭 클랩튼의 음악 들으면서요 2부를 준비하죠.